자, 이번 클립에서는 이 시간과 인간의 이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동양서양 이 관점의 차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뭐 시작과 끝이 없죠. 연속성을 가질 것이고요. 자, 인간은 연결, 관계성을 가질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시간과 인간, 이 동서양에서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뭐 그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먼저 이 동양에서는 우리 시간을 어떻게 나눕니까? 자, 시, 축, 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뉘죠. 즉 시간을 12간지, 즉 동물 12동물에 빗대어서 2시간 단위로 끊어서 시간을 표기를 했잖아요. 자, 특히 자시는 기준시 어떻게 됩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가 되죠. 자, 이것도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시면요. 밤 11시에서 12시 또 나눠보면 또 12시에서 1시, 이게도 물론 그렇겠죠. 11시에서 12시, 12시에서 1시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렇답니다. 자, 정확히는 요걸 12 동물에 빗대어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나뉘었죠. 이걸 뭐 12진각법이라고 하는데, 또 그 안에서 자, 시간을 또 세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분을 하면, 자, 요걸 자시라고 하지만 앞시간 11시부터 12시 요거를 초라해가지고 자초라고 하고요. 요 뒷시간을, 1시간을 자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시간대도 다 똑같습니다. 축초, 축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요 시간이 5초가 되겠고 요거는 5정이 되겠죠. 요걸 거꾸로 뒤집어서 정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즘 뭐 시간이라고 말하는 자정 또는 정오라고 말하는 딱 뭐 밤 12시, 낮 12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표현이죠. 왜? 밤 12시에서 1시 사이가 자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 의미에서 쓰는 자정은 이 자정, 옛날식 자정 12시에서 1시 사이의 시작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오도 물론 그렇죠. 이 12시에서 1시 요 시간이 오정 내지는 정오인데 그거의 시작 시간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거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 요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나뉘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 서양은 어떻습니까? 자, 서양 언어의 뿌리는 바로 고대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입니다. 자, 여기에 포라라는 단어가 있죠. 현재, 지금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영어로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hour 이렇게 되죠. 참고로 이게 프랑스에서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H가 J가 되어서 jour 되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bonjour이죠. 좋은 시간 이런 말 하잖아요. 자, hour 이거는 서양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으로 나뉘죠. 우리도 보십시오. 원래는 12진각법에 의해서 2시간 단위로 12묶음으로 나눴지만 그 안에서 또 1시간씩 세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24시간 단위로 시간을 나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한 번 또 쪼갰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라는 뜻에서, 자, 우리 이 시간이라는 단어, 이 타임이라는 단어도 요 타임 자체가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hour은 호라, 라틴어에서 뭐 지금 현재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hour를 이제부터는 60진법에 의해서 쪼개버리면 분이 되죠. 요 MIM인 요걸 작게 하다, 부수다, 자르다 이런 뜻이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자른다는 뜻이죠. 그게가 이 second. 자, 이 SEC 요거도 자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게 두 번 잘랐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초도 되고 두 번째도 되죠. 뭐 참고로 국제 단위계에 의해서 1초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세슘.
1, 3, 3 원자가 이 바닥 준위에서 아주 미세한 준위 차이를 오가는 92억 여번을 오가는 요 주기 동안 지속되는 시간, 요게 바로 1초죠. 참고로 이렇다라는 거. 자, 요게가 바로 동양과 서양 시간의 의미. 즉 여기서 보다시피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동양이든 서양이든 시간을 희한하게 잘라서 썼는데 그게 또 시간 단위로는 24시간 단위로 잘랐었다는 거. 24진법. 24진법과 60진법은 뭡니까? 뭐 그 안에 12 원래는 시간 달도 12달 아닙니까? 이 12진법의 배수로서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인간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자, 동양에서는 인간이 이랬답니다. 사람. 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인간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 여러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있어야 내의 본 모습, 즉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체성은 여러분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영어로는. 자, 서양 뭐 철학이나 사상을 얘기할 때 이 플라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플라톤이 주창한 게 뭡니까? 바로 이상이나 즉 이데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데아는 자기의 자유의지, 뭐 절대적인 의지, 이 변함없는 이 의지, 이거를 바로 이데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이야. 이 이데아를 갖고 있냐 없냐. 그래서 이게 요즘으로는 이제 생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뭐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향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이데올로지, 즉 이데올로기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요 이데아가 있냐 없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데아,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는 거죠. 자, 동일한 이데아를 갖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이덴티컬 이런 소리를 하죠. 이게 바로 그 동양의 이 인간의 모습 안에 내재된 이 정체성의 의미와 연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서양에서는 이 인간이 흔히 말하는 펄슨이죠. 자,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페르소나라고 있죠.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면을 덮어쓰고 그걸 하면 가면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면극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가면으로 여러 인물로 등장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이 가면극에 등장하는 여러 가면의 모습을 덮어쓰고 있는 게 바로 실제 인간의 모습이라서 이 페르소나에서 나온 게 바로 펄슨이라는 거.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펄슨은 개인적인 이 측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 개인을 뜻하고요. 자, 그러면 무리를 얘기하면은 우리 어떤 얘기를 합니까? people. 그래서 people을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죠. 하지만 이 무리가 이 지역을 경계를 해서 서로 나눠지면은 people로 불리게 되고 이게 바로 민족이라는 것으로 쓰이죠. 자, 하지만 이 people은 만약 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러는데 대내적인 사회 내에서의 이 한 사회 내에서의 관계로 치면은 이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사이어티 아닙니까? 자, 이 소사이어티 할 때 이 SOC 이것도 바로 친구, 때, 무리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뭐 친구 이러면은 우리는 옛부터 지내온 사이 이런 말이죠. 영어에서는 컴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컴퍼니가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이. 자, 인디언 부족들에 의하면은 친구는 이 본인의 슬픔과 고통을 등에 지고 가는 자랍니다. 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심지어 자, 고대 인도에서 써준 말이 뭡니까? 산스크리트어에 의하면 자, 신은 형상이 없답니다.
무형의 대상이 뭐 형체가 없는 그런 어떤 뭐 대상이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어떤 훈계를 한다, 경고를 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형체가 없는데 이 인간의 모습을 띈 채로 그래서 다들 뭐 그 신을 표기할 때도 다 인간의 모습을 띠고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을 띈 이 신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아닙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아바타 이거는 자, 이 신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여기 보면 형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요즘으로 치면은 분신이라는 뜻으로 이 아바타를 쓴다는 거. 그 중에서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이 페르소나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펄슨이라고 했는데 신도 그 안에 중에 하나를 쓰고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동양과 서양에서 인간의 어떤 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신이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캐릭터가 누굽니까? 바로 몬스터라는 거. 이 MON이 뭔가를 경고하다라는 뜻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단어 많이 배울 때 admonish 이래가지고 뭐 훈계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밝힌데 이게 훈계 어디에게 이런 의미입니까? 어디에게 훈계를 하다, 경고를 하다 이런 뜻이 든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 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시라는 단어도 알고 있지만 우리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입니까? 전쟁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라고 봐야 되겠죠. 뭐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라고도 해야 되는지. 자,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사피엔스. 그 중에서 또 호모 데우스라고 있죠. 호모 데우스 할 때 그 데우스가 고대 그리스어로 이게 바로 신 아닙니까? 이 데우스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지우스라는 거. 발음이 바뀌어서.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디어티 아닙니까? 신성함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디파 신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호모데우스가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감히 신이 된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 과학이 계속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 인간의 이 욕구가 이 과학 기술로 채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과학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격화되어 가면서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그걸 경고하는 경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요게 이런 개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노예 아닙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이게 선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형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죽음은 뭡니까? 단순히 숨을 쉬지 않는 거겠죠? 장기가 제 기능을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이 염색체의 요 끝 부분에 있는 게 바로 텔로미어 아닙니까? 자, 염색체가 분할을 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답니다.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될 수 있으면 늦게 짧아지도록 만드는 게 텔로머라자라는 게 있기도 하죠. 이 텔로미어가 분할을 하면 할수록 자꾸 짧아져서 어느 순간 이게가 아예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포는 분할을 멈추고 사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인간이 노쇠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죽음을 얘기하는데, 자, 이 죽음을 얘기할 때 지금껏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관통했던
지배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자, 뉴턴 하면 누굽니까? 뭐 라이프니츠하고 경합을 하죠. 자, 미적분. 이 미적분을 기본 바탕으로 한 이 선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 기초값을 그 선형 방정식에 넣으면 특정한 결과값을 거출을 하나, 그 결과값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더 나아지는 이 진보의 단계로, 질서의 단계로 이끌어준다라는 기존의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1989년도에 이분이 이 책을 썼잖아요. 그 유명하신 제레미 리프킨. 이분이 그때 그 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1판, 2판, 3판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명저 중에 하나죠. 자, 이 엔트로피입니다. 자, 엔트로피 여러분들 문과를 떠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각 제1법칙, 제2법칙, 제1법칙, 에너지 총량의 법칙.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자, 에너지의 절대 양은 똑같다. 그 다음 제2법칙.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즉, 유용한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변화를 하고 교환을 하고 폐기가 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일을 하고 나머지 남는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무용한 에너지, 그걸 바로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 지금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서는 엔트로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니까 이 너무 고 엔트로피로 가면 이 인류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 엔트로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뭐냐? 에너지의 변환, 교환, 폐기라고 했는데 이 EM이 에너지고요. 그 다음 그리스어로 트로피가 변형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의 변환이거든. 자, 이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살짝 조금씩 그 변화를 일으킨 게 누굽니까? 자, 이 뉴턴은 이 미적분 방정식에 의해서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서 이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핵심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항상 밝을 것이다. 즉 진보,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속도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속도도 변한다. 이 개념을 던진 게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거대 중력체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길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늦게 흘러간다 라는 개념이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우리 인간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원자를 연구하는 학문 양자역학, 그거의 기초를 따진 게 누굽니까? 닐스 보어 아닙니까? 전자를 연구해 보다 보니까 전자가 정확한 양파 껍질처럼 그런 개념은 맞는데 딱 정해진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전자가 띄엄띄엄 나타나더랍니다. 자,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했죠. 이 확률의 개념을 완성한 게 누굽니까? 전자의 위치와 운동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그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아닙니까? 이 하이젠베르크가 또 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도입합니까? 행렬역학을 도입하잖아요. 그 다음 이 슈레딩거가 어떻게? 파동방정식을 도입하죠. 그게 바로 결국에는 확률방정식입니다. 행렬역학과 확률방정식의 공통점은 전자가 특정 위치, 이 정도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 확률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엔트로피도 정확히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즉 시간의 비가역성의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방향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속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자, 우리 이 죽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진보 질서를 얘기하니까
이 주검을 정확히 잘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어떤 기초값을 넣고 어떻게 해야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 선형반정식에 의해서는 잘 도출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엔트로피 자체는 이미 아마 유용한 에너지에서 무용한 에너지,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진다면 죽어버리면은 그쪽에서 말하는 이 평형 상태 에너지 흐름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것 자체가 죽음을 설명하니까 이 엔트로피 세계관이 우리의 죽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의 연속성, 자, 인간의 연결 관계성, 이 속에서 이 시간의 연속성과 맞닿아 있는 게 여러분들 이 메비우스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없죠. 시간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작과 끝이 없지만 우리 뭐 영화 시간, 수업 시간 끝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거는 정확히 보면 시간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어떤 행위, 사건, 이것의 시작과 끝인 거지 시간의 시작과 끝은 아니죠. 자, 그럼 이런 이 메비우스의 띠와 이 시간의 속성, 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이 연속성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인물과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인물과 어떤 경로로 어떠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